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가처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며칠에 걸쳐서 가등기, 가압류 이렇게 가짜 붙은 것들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오늘 마지막으로 가처분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처분이란 금전 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확정 판결의 강제 집행을 위해서 다툼의 상대방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 처분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말로 풀어놓으니까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송을 진행을 할 건데 이 소송이 본래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무리 짧아도 6개월, 길면 몇 년씩 걸리는 일인데 이 확정 판결을 받아서 내가 승소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왔는데 이미 명의가 바뀌어 있다든지 또 다른 현상이 변해져 있으면 그 확정 판결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하나 매수를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하나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잔금 다 치고 했는데 주인이 명의 이전에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해서 그걸 확정 판결을 받은 다음에 내가 이제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명의 이전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주인이 그걸 알고서 명의를 바꿔버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버렸다. 그럼 나는 확정 판결서를 딱 갖고 왔는데 이미 대상자가 달라져 버렸잖아요. 집행하는 대상자가 명의가 바꿔져 있으니까 이 확정 판결서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이제 소송 진행하는 그 아파트 물건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같이 걸어둡니다. 같이 걸어두면 이 아파트를 내가 확정 판결 받을 때까지는 현상을 변화시키지 마라 하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등기부에 딱 기재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이 물건을 다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한테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걸어두는 것이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그런 가처분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가처분은 금전채권이라면 가압류를 걸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금전채권이 있어서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한다. 그렇게 하면 그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돈일 때는 가압류, 돈이 아닐 때는 가처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처분의 종류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흔히 듣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회사를 놓고 형제간에 막 다툼이 벌어져서 누가 대표이사가 되냐 이런 걸 이제 싸울 때 한쪽에서 대표이사 이제 취임을 하면 다른 쪽에서 직무정지 가처분을 했다 이런 식으로 드라마에서 이제 우리 듣거든요. 그러고 만약에 좀 예민한 민감한 소재로 영화를 만들었다면 유족이나 이런 분들이 상년금지 가처분 이런 걸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이제 뉴스를 통해서 그런 가처분 이야기를 듣기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는 크게 벌어지지 않고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고요. 실제로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것들은 가처분은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오늘은 알아볼게요. 먼저 처분금지 가처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부동산 이전 등기 청구권 같은 이런 소송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때 그런 소송을 진행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바로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임차권 설정 등을 일체 금지합니다. 이렇게 이제 등기에 딱 적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송을 진행할 때는 같이 가처분도 같이 신청을 해서 둘 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이건 이제 점유이전 금지는 이제 임대차 물건에서 나올 건데요. 내가 이제 상가를 하나 임대를 줬는데 그 장사가 너무 안 되는지 임차인이 월세를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미루고 있어요.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 좀 비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사정이 있는지 안 비워준단 말이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나도 월세를 받고 손해를 좀 메꿔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상가를 인도해라 아니면 명도해라 이런 이제 청구권 소송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것도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건데 그동안에 만약에 이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대차를 줘버린다든지 해서 명의를 바꿔놔버리면 임대차 명의를 바꿔놔버리면 나중에 또 확정 판결 받아와도 실제로 명도나 인도를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해놓는 것이 바로 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걸 할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이고 이런 부동산 명도나 인도 청구를 할 때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같이 이제 신청을 해서 미리 묶어두는 겁니다.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는.
그럼 내가 가처분을 만약에 신청하는 입장이라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처분을 내가 신청을 했어요. 법원에다가 신청서를 내면 법원이 심리를 합니다. 심리를 해서 충분히 이유 있다. 이렇게 만약 인용이 된다고 하면 가처분 해주겠다.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결정이 나면 법원이 직접 등기소에다가 가처분 등기를 촉탁을 합니다. 촉탁을 해서 의뢰를 해서 가처분 등기 해주세요 하면 등기소는 가처분 등기를 격려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처분을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법원에서 결정이 된다면 알아서 해줍니다. 네, 가처분 등기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등기 원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 몇 월 며칠 가처분 결정에 의해서 가처분, 등기 목적은 가처분이 되겠고요. 피보전 권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네요. 그러니까 소유권, 피보전 권리가 내가 이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금 가처분을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금지사항, 뭐뭐 있다. 양도나 담보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는 금지합니다. 이렇게 이제 등기사항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가처분 등기가 되면 어떤 효력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1번 처분 금지 가처분의 효력. 그러니까 이제 가처분이 되어 있는 집인데 그것도 매매할 수는 있어요.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그 김갑돌 씨의 아파트를 이제 처분 금지 가처분을 걸어놨는데 이 김갑돌 씨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또 매매 계약이 돼서 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처분 채무자, 집주인과 그 제3자 사이의 처분 행위는 유효해요. 계약을 했으니까 유효한데 그걸 나한테 이미 이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를 해놓은 나 가처분권자 나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죠. 내가 나중에 확정 판결 받아와서 승소해서 받아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면 나한테로 소유권 이전이 넘어오게 돼 있고 이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가 되는 거죠. 이런 효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면 가처분의 효력은 뭐가 있을까? 내가 이미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놨는데 그 이제 임대차 전대차에 의해서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이미 넘겨줬어요. 다른 임차인이 그걸 점유하고 만약에 가게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확정 판결서를 가지고 강제 집행, 인도나 명도 강제 집행이 가능한 거죠. 이 제3자는 이게 가처분이 돼 있는 걸 알고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제3자는 보호받을 수가 없죠. 이런 효력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가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나 부동산 인도나 명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면 이렇게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꼭 걸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활용하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만약에 매수하거나 임차 들어가는 입장인데 그 집에 가처분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머리 아파집니다. 이런저런 결정을 하실 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한 정말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